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마르쿠스 tullius 키케로의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몽테뉴라든가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존 애덤스, 그리고 벤저민 프랭클린 등이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큰 감명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미국의 번역본을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키케로가 이제 노년에 들어서 집필한 내용, 그래서 주로 이제 노년에 관련된 내용이고 노년들이 읽어야 될 그런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은 청년들도 또 중년들도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속의 몇 가지 인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노년은 젊을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노년 그 자체로 시작이 돼서 완성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좋은 노년을 보내려면 젊은 시절부터 지속되는 그런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을 풍성하게 지탱해주는 습관, 절제, 지혜, 즐기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인생 내내 없다가 갑자기 노년이 돼서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역량이나 기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젊은 시절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노년뿐만 아니라 청장년들도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한 이유는 늙어서가 아니라 내면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년, 늙음, 이런 단어들을 떠오르면 항상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오잖아요. 왠지 불쌍하고 슬프고 처량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노인에 대한 그런 감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늙었다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불행할 것이다, 슬플 것이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키케로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안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단,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다운 거, 어떤 자기 본성에 가까운 거, 그러면서 그것을 소독으로 해서 삶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젊던 늙던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이 그냥 고통스러운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노년이 되어도 자연이 주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노년의 시간들, 기대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시절, 젊은 시절이 좋다, 아련하고 그립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청년 시절이 사실은 가장 괴로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숱한 불면의 밤들, 그리고 뭔가 사회 속에서 나의 자리매김에 대한 불안들, 이제는 나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내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반대로 노년은 그러한 불안과 바쁜 시간들이 다 지나온 그런 시간에 해당되잖아요.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내 안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년은 배움과 연구의 시기이다. 노년이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내 안에 행복을 영위할 수단,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수단이 배움과 연구,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행복지수가 더욱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대로 나이 들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배움에 몰두하는 그런 여유로운 노년만큼 인생 전체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시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작품 속에 카토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토가 노년에 그리스 문학을 연구를 하게 되죠.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꼼꼼하게 작은 것들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특히 정신은 단련할수록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뇌과학 연구에 있어서도 우리 뇌가 한 70대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또 이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그 솔론의 시가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식구.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이 수금 연주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늙어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 책을 읽고 연구한다거나 또는 악기를 연주하고 연습한다거나 이런 것들, 배움과 연구의 시간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바로 노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관능적 욕구를 대체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뭐 성욕이라든가 관능적인 욕구, 정상적인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노년이 되면 이런 관능적인 욕구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자기계발서 책을 읽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저자가 성공한 사람들을 뭐 수백 수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성공을 일궜다는 거야. 근데 그 저자가 연구한 시기와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산업의 형태라는 게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의 시간들이 쌓여야 뭐 성공이 일궈지는, 지금은 반대로 뭐 젊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저자의 인사이트가 뭐였냐면 왜 50이 넘어가면서 진정한 성공자들이 나타날까? 관능적 욕구가 사라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더 성공에 투자할 수 있어서 50대 이후에 성공자가 많지 않은가, 뭐 그런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과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관능적 욕구는 사그라들지만 그것들을 얼마든지 훨씬 더 만족스럽고 지속적인 것들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정원을 가꿔보라. 이 저자는 노년에 농사일을 했나 봐요. 근데 농사일에 있어서 너무나 큰 즐거움을 갖게 됐나 봐요. 어떤 측면이냐면 씨앗을 뿌리고 이 자라나는 과정들, 이것들을 매일매일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이 뭐 자연의 신비라든가 너무 큰 즐거움을 이 저자에게 주게 된 거죠. 우리 뭐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집 옆에 어떤 목련이 있다. 그 나무가 겨울에 보면 그것도 살아보겠다고 막 솜털 이렇게 해가지고 알맹이로 존재를 하다가 봄이 되면서 조금씩 매일 지나가면 이게 이제 열려있는 모습들, 그러다가 만개를 하는 거죠. 굉장히 경이롭고 즐거운 그런 관찰이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물론 배움과 연구의 시간 이런 것도 좋지만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정원을 갖고 보라. 최근에 노년에 대한 경시현상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가 어떤 노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뭐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노년을 맞이하고 노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젊은 시절부터 생각해보고 이제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